옥시는 이 조정 금액이 많다고 하여 무렴치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애경 제품 불매운동 및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참으로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월 15일서부터 조정위에서 내놓은 일차안을 가지고 조정위 앞에서 피해자의 지원되는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 지원을 지금까지 시위를 해왔고 그 시위 가운데도 3차 조정안이 나오고 그 3차 조정안이 피해자들한테 최저의 금액이란 것을 우리 피해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최저의 금액도 지원안의 금액도 기업들은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낮아야 기업들은 이 지원금을 내겠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내야 할 기업 측에서 하지 말자 애경그룹의 제주항공 하지 말자. 애경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합니다. SK 그러니까 유공이 94년 처음으로, 그 다음 옥시가, 그 다음 애경이 세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파는데요. 당시에 CMIT, MIT 원료로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라는 제품을 8만 개를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제품 확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2년부터는 SK가 만들어주고 애경의 이름으로 만든 바로 문제의 가습기 베이스를 2011년까지 무려 164만 개나 만들어 팝니다. 옥시에 400만 개에 이어서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죠. 역시 이때도 제품 안전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 제품 표면에 천연 솔잎향 살림료 효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옥시가 자기네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전이라고 표현한 거나 다름없는 바로 그러한 거짓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가 잘못됐다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가 올바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애경은 이렇게 이 제품을 판매하는 내내 10년 동안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에 대한 컴플레인이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계속 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8월부터 지금 올 현재까지 애경은 단 한 번도 자기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나와 있는 이 피해자 사례들은 전부 정부에 신고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애경의 잘못 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은요, 이 제품의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여 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하도록 사장이 직접 지시합니다. 그 사장 이름은 고광현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전무, 그리고 팀장, 이런 애경의 최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이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고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게 바로 애경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에게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관련한 정보를 빼냅니다. 이것이 또 역시 검찰에 의해서 확인돼가지고 환경부 최모 서기관은 부정처사 혐의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거를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게 합법이라고 어저께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거를 조사하려고 하자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6천만 원을 뇌물로 주면서 자기네 오너 그룹이 대표이사들이 공청회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또 뇌물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단체들이 바로 이곳에서 시위를 시작하자 피해자 단체들이 소통하는 SNS에 몰래 들어가서 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 때문에 또 특조위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피해 조정안마저 거부한 것이 바로 애경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난 25년 동안에 애경은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백만 개의 그런 제품을 팔아서 피해자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검찰과 국회 특조위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도 또 그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은닉하고 공무원을 매수하고 이런 짓들을 그동안에 25년 동안 저지른 것이 바로 애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파렴치한 기업이 애경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애경의 실태를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애경 제품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으로 애경을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다음 주 금요일에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공기살인이라고 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룬 영화가 개봉합니다. 이 상업영화입니다. 모든 시민들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실체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제대로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애경과 옥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애경 불매운동,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스파크 세탁세제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애경그룹의 제주항공 타지 말자! 타지 말자! 타지 말자! 타지 말자! 세제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애경 스파크 세탁세제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세탁세제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애경그룹의 제주항공 타지 말자! 타지 말자! 타지 말자! 타지 말자!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람을 전할 노동조합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큰 틀의 취지는 정책 공항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없고 당선인의 하루 중 단 1시간도 비정규직을 위한 시간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근처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을 말할 수 없으며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국정과제 요구를 밝힘과 동시에 투쟁 의지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4월 23일 우리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인수위를 찾을 것입니다. 부디 5월에 발표한다는 국정과제 비정규직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노동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7월 초 대규모 총궐기를 통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고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투쟁 11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밝힙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사회 통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청하고 명심해 균형 잡힌 국정과제를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책임, 교육복지,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 소득 격차에 이어서 자산의 불평등은 부동산 폭등으로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불평등은 바로 교육의 불평등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서열화가 계속 유지되고 또 능력에 따른 교육 제도가 판을 쳤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튼튼히 하는 이데올로기는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이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교육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시장화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 한 명을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불평등한 악순환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개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사회와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그 사회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불평등한 악순환 구조에서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시장화된 이 구조에서 여기에 있는 교육공무지 노동자들은 마치 이런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동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일주체로 바로 섰고 문재인 정부의 아쉬움이 있지만 교육공무직 법제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새 정부가 모든 곳곳에 노동시장을 비롯한 교육시장까지 시장화로 치닫으면서 이분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다시 학교에서 이런과 같은 존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는 이 불평등한 악순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의 문제인 서열화를 극복하고 평준화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덕질을 실현하기 위한 곳곳에 투쟁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회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노동기본권 강화라는 그러한 두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윤석열 새 정부에 향해 투쟁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훈희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윤석열 새 집행부가 새 정부가 자신이 어떻게 당선된지 그 점을 망각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7월 선거이기로 나설 것입니다. 선거가 한창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무제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 없는 임금체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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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책임, 교육복지 강화하라! 교육공무직 차별을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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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육직 차별을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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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교육공무직 법적 근거 마련하라! 마련하라!
많은 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 식욕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대한민국뿐이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뿐이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 개를 먹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뿐이다.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는 2020년 4월부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였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이 개도살과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일 것이다.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모든 개는 똑같은 반려동물이다.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듯 모든 개는 똑같은 반려동물이다. 식용견, 반려견 따로 있다는 주장은 개장수들이 만들어낸 핑계이며 허구일 뿐이다. 내 품에 안으면 반려견, 버리면 식용견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인간을 부모라 생각하고 모든 정과 모든 사랑을 준다.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세상의 전부이다. 그러한 개들을 잡아먹는 것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자 가장 잔인한 동물학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으로 공약한 바와 같이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는 정책 공약을 정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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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농장을 폐쇄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대한민국은 개식용을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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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식용 금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개식용 금지를 반드시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개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 공약을 하루빨리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식용 금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 저희들이 이 인수위에 온 내용입니다. 새 정부가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당선자와 인수위가 앞으로 향후 성공된 5년의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시대 정신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년간 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서 많은 불경의 산적한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운동을 해왔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제1국정과제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1국정과제로 공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경 시민사회단체가 13개의 시민단체가 연대를 했습니다. 이 연대를 한 단체들이 6개 안에 균형발전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지방공항공사 및 건설공단 설립. 그리고 두 번째, LCC 통합본사 부산 유치. 그리고 세 번째, 2030 부산 세계방향의 유치 기원 및 특별법 제정.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 특별
특별법을 제정한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시경 금지 공약을 본사 부산에 꼭 유치할 것을 발표하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및 특별법을 제정하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규모와 로드맵을 반드시 발표하라.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장은 카카오의 철새를 면죄부 주고 있는 국세청장 김대기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의뢰하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20억의 뇌물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즉각 지명 처리시키도록 요구하라. 한덕수 총리의 지명은 대단히 국민을 모독하는 죄송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각 사퇴하거나 또는 인수위원장이 즉각 사퇴시키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카카오의 탈세 추징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국세청장 김대기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의뢰하라. 안 됩니다. 철저히 추징하고 국세청장을 반드시 수사하고 있잖아.